자, 수능 2016 해설해 드리겠습니다. 현대시입니다. 작품이 두 작품이 나왔는데, 가가 박남수의 아침 이미지 1, 그 다음에 나가 김기택의 풀벌레들의 작은 귀를 생각함인데, 선생님이 이제 문제를 어떻게 배치했냐면은, 원래 이게 43번부터 45번까지거든? 그런데 순서대로 43번부터 풀 필요가 없어. 왜냐면 꼭 처음 나오는 문제는 두 작품이 만약에 출제가 됐다 그러면 두 작품 전체에 대해서 묻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선생님이 항상 한 작품 문제 먼저 풀고 그 다음에 두 작품 문제 나중에 풀어라. 그게 훨씬 시간적으로 효율적이다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예 그렇게 내가 편집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박남수의 아침 이미지 한번 볼게요. 가에 대한 건데 무조건 여기 먼저 읽는 거야. 알겠어?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 이게 아침 이미지란 말이야. 아침 이미지. 그래서 여기 보면 뭐 무거운 어깨를 털고는 지상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사물들이 몸부림치다. 그럼 여기 만약에 이게 참이라면 지상은 부정적인 공간이어야 되겠지, 그죠? 여기서부터 벗어나기 위해 그랬으니까. 2번 노동의 시간을 즐기고는 노동의 고단함을 잊기 위해 사물들이 경쾌하게 움직이는 모습인데 노동이 그러면 부정적이어야 되고, 즐거운 지상의 잔치는 기존의 사물들이 새로 태어난 사물들을 반갑게 맞이하는 모습이다 그랬어요. 그죠? 네, 기존의 사물들이 새로 태어난 사물들을 반갑게 맞이한다. 네 번째, 태양의 즐거운 울림은 하늘의 태양이 지상에 있는 사물들과 서로 어울려 생기를 띈다 그랬습니다. 오케이? 태양의 즐거운 울림인데 이거는 뭐 흠잡을 데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얘가 답일 것 같아. 5번, 세상을 개벽을 한다는 사물들이 새로운 형태로 변화하면서 혼란을 겪는다? 뭐 이상한, 여긴 뭐 즐겁고 즐겁다 그랬는데 왜 혼란을 겪겠어? 그래서 이건 답이 아니라고. 굳이 여러분 우리가 확인을 한다면 3번 아니면 4번일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거는 3번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사물이 있고 새로 태어난 사물이 있고 뭐 그래야 돼. 근데 4번 같은 경우는 태양이 즐거운 울림은 이거는 일단은 우리가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이미 이게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지상의 사물들과 서로 어울린다는 것이 훨씬 안전하잖아. 3번하고 4번하고 비교해보면. 자, 시작해봅시다. 어둠은 새를 낳고 돌을 낳고 꽃을 낳는다. 아침이면 어둠은 온갖 물상을 돌려주지만 스스로는 땅 위에 굴복한다. 어둠이 새를 낳고 돌을 낳는다는 게 무슨 말이야 이게? 깜깜할 땐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 그러다가 아침이 되면은 새도 보이고 돌도 보이고 꽃도 보이고 이런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거를 아주 개성적으로 표현을 한 거지. 새를 낳고 돌을 낳고 꽃을 낳는다. 그래서 마치 어머니가 무슨 자식을 낳듯이 아이를 낳듯이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약간 이럴 때 이제 표현하는 게 뭐냐면 어둠에 약간 모성적 이미지를 넣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모성이라는 게 이제 어머니의 성질을 얘기하는 거니까. 오케이. 자, 그다음 무거운 어깨를 털고 물상들은 몸을 움직여 노동의 시간을 즐기고 있다 그랬어. 여기 노동의 시간을 즐긴다고 하는 걸 보니까 노동은 이게 부정적인 노동이 아니네. 하기 싫은 노동이 아니잖아, 그죠? 그러면서 즐거운 지상의 잔치에 금으로 타는 태양의 즐거운 울림 그랬어요. 아침이면 세상은 개벽을 한다 그랬는데, 야 이거 4번이 답 아니냐 이거, 그죠? 금으로 타는 태양의 즐거운 울림 그랬고, 즐거운 지상의 잔치다 이랬어. 그러니까 이거는 지상이 긍정인데 벗어난다 그랬으니까 당연히 틀렸고, 1번 같은 경우에는. 그 다음에 2번 같은 경우에 어때요? 노동의 고단함 그래서, 그죠? 노동이 고단하지 않아요. 3번 어때요? 이거 기존의 사물하고 새로 태어난 사물이 분리되지 않아. 이거 어두웠을 때 깜깜해서 아무것도 안 보였을 거 아니야. 그러다 한꺼번에 이제 보이는 거니까, 그죠? 그 다음에 태양의 줄, 이거 답이죠. 이거 혼란 아니고. 됐죠? 네, 쉽게 풀었습니다. 자, 이제 다음 문제 45번 문제 보겠습니다. 김기택의 풀벌레들의 작은 길을 생각한다. 적절하지 않은 거야. 문제 역시 먼저 읽어야 돼. 여기 엄청난 정보가 숨어 있어. 자, A에서 화자는 텔레비전을 끈 후 평소 관심을 두지 못했던 풀벌레 소리를 지각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좋죠? 네. 풀벌레 소리, 텔레비전 껐나 보다 뭐. 그 다음에 B에 화자는 큰 울음뿐만 아니라 들리지 않는 소리도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됨으로써 인식 범위가 확장된다. 인식 범위 확장은 몰랐던 걸 알게 된다는 거니까 이거는 만약에 이게 참이라면 당연히 참이죠. 3번에 C에서 화자는 들리지 않는 소리의 주체들이 화자 자신 때문에 서로 소통할 수가 없다 이거야.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이건 무슨 얘기냐면 화자가 그동안 듣지 못했던 소리의 주체들이 있잖아. 무슨 작은 풀벌레라면 걔네들을 얘기하는 건데, 얘네들이 화자 때문에 걔네들끼리 서로 소통을 못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 때문에 미안함을 느낀대요. 이거 확인해 봐야 되겠네요. 이거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D에서 화자는 자신이 의식하지 못했던 그 울음소리들을 떠올리며 그 소리들을 간과했던, 그죠? 간과라고 하는 건 원래 보고도 지나치는 건데 여기서는 이제 듣고도 지나쳤다는 의미로 썼겠지. 그런 삶을 성찰하고 있다. 오케이. 5번에 이에서 화자는 그 소리들을 귀로만 듣지 않고 내면 깊숙이 받아들이는 자신의 모습이다. 이거 괜찮다 이거. 좋죠? 얘가 이상해 3번이. 그 다음에 간과했던 삶을 성찰을 여러분 굉장히 뭐 대단한 걸로 생각하지 마세요. 자기에 대해서 일단 돌아보면 다 성찰이야. 아, 내가 그동안 이랬구나 라고 하면 다 성찰이라고. 성찰이 뭐 어려운 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주제가 여기서 얼핏 보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수가 있어. 아, 그동안 풀벌레들에 대해서 풀벌레 소리 이런 거를 듣고도 지나쳤는데 이제 텔레비전 끄고 들으니까 이제 들린다 뭐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동안 그 소리들을 갖다가 듣고도 지나쳤던 거에 대해서 반성한다. 그죠? 네, 뭐 이 정도인데 근데 얘네들끼리 듣지 못했던 얘네들끼리 소통을 갖다가 내가 하지 못하겠다 이거는 또 주제가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3번이 틀렸을 가능성이 매우 높죠. 이걸 여러분 생각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국어 수업 들으면서 받아 적을 생각만 하면 안 돼요. 그런 수업들이 많은데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자, 나볼게요. A. 텔레비전을 끄자 풀벌레 소리 어둠과 함께 방 안 가득 들어온다. 그죠? 네. 들린다는 얘기죠, 이제. 어둠 속에서 들으니 벌레 소리들 환하다. 별빛이 묻어도 낭낭하다는 거야. 이 벌레들 소리에 대해서 긍정적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거죠. 자, 귀뚜라미나 여치 같은 큰 울음 사이에는 너무 작아 들리지 않는 소리도 있다. 그 풀벌레들의 작은 귀를 생각한다. 내 귀에는 들리지 않는 소리들이 드나드는 까맣고 좁은 통로들을 생각한다. 그 통로의 끝에 두근거리며 매달린 여린 마음들을 생각한다. 발 뒤꿈치처럼 두꺼운 내 귀에 부딪혔다가 되돌아간 소리들을 생각한다. 반성하는 거죠. 브라운관이 뿜어낸 현란한 빛이 내 눈과 귀를 두껍게 채우는 동안 그 울음소리들은 수없이 나에게 왔다가 너무 단단한 벽에 놀라 되돌아갔을 것이다. 하루살이들처럼 전등에 부딪혔다가 바닥에 새카맣게 떨어졌을 것이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화자가 그 소리에 A가 있고 소리 B가 있고 소리 C가 있는데 이런 작은 소리들을 못 들었다 그동안 이거에 대해서 반성을 하고 있는 거지 얘네끼리 서로 소통을 못하게 한 거를 미안해한다 그게 아니죠. 얘가 답이에요. 그래서 자 2. 크게 방공기 들이시니 허파 속으로 그 소리들이 들어온다. 허파도 별빛이 묻어 조금 환해진다. 여러분 이 시 공감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휴대폰이라든가 아니면 각종 기기에 빠져가지고 뭐 달밤에 달도 쳐다보지 않고 그 다음에 이런 벌레 소리들이라든가 개구리 울음소리라든가 매미 울음소리를 잘 못 듣고 살잖아요. 근데 그런 소리들을 왜 들어야 되냐고 여러분들이 들어보면 느낄 텐데 전자기기나 이런 휴대폰이나 이런 데서 우리가 굉장히 어떤 소음 공해라든가 쓸데없는 거에도 시달리고 있고 그때는 재밌지만은 지나놓고 보면은 별 의미 없는 것들이 있는데 자연의 소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 풀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 문제 남았네요. 자 이제 43번으로 갑니다. 가나의 어둠에 대한 설명인데요. 가의 뭐 어둠도 그렇게 뭐 부정적인 느낌은 없고 나의 어둠은 오히려 풀벌레 소리를 듣게 해주는 거기 때문에 긍정적이겠네요. 네 그래서 자 1번 가에서 어둠은 물상을 돌려주는 행위의 주체다. 그렇죠? 그 다음에 나에서 어둠은 풀벌레 소리를 도드라지게 하고 있어. 아무래도 낮보다는 밤이 더 소리가 잘 들리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가에서 어둠이 사라져가는 시간이죠. 나에서는 어둠이 지속되는 시간을 배경으로 있어. 왜냐하면 어둠이 사라져가는 시간이 아침이니까 가에서는 아침을 배경으로 하고 있고 나에서는 그죠? 네, 어둠이 지속되는 시간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좋습니다. 4번 가에서는 어둠이 물러가면서 상황이 변화하고 아침이 되는 거니까 나에서는 어둠이 들어오면서 방 안의 분위기가 변화하죠. 소리가 가득 채워집니다. 5번 가에서는 어둠의 생산력을 이게 어머니 모성의 이미지로 표현했기 때문에 생산력은 맞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나에서는 어둠의 포용력을 앞세워 어둠이 밝음에 순응한다. No, 나에서는 어둠이 밝음에 순응하는 게 아니라 소리들이 벌레 소리들이 화나다고 그랬지 실제로 방 안이 무슨 뭐 환해지고 그런 게 아니야. 텔레비전을 껐어요. 그리고 방 안은 어둠입니다. 근데 소리가 화나다고 그런 거지 어둠이 밝음에 순응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정답은 5번이다. 가볍게 우리가 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 시를 풀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빨리빨리 할 수 있잖아. 그러면 시는 푸는데 1, 2분에도 풀 수가 있다는 거. 그렇게 시간이 많이 안 걸린다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부지런히 선생님 따라하면서 깨우쳐 보세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